진짜 멘토나 전문가를 찾는 법을 궁금해하는데 대표님만의 구별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미팅을 할 때도 있고 회사를 또 컨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항상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회사들끼리 협업을 해야 되고 나도 살다 보니 점점 이제 노하우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보는 거, 뭐 예를 들어 책도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만큼의 업력이 있나 내지는 노하우가 있나 그 외에 뭐 어떤 다른 기술들이 있는 건가를 보게 되긴 하더라고. 근데 요즘 보면 나도 항상 유튜브에 너무 막 돈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나도 젊지만 나보다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지금 현재 해야 할 일보다 너무 허황된 꿈을 찾아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문가를 어떻게 하면 더 찾을 수 있을까 나도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긴 한데 나름 이제 내 노하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내 기준은 나도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했단 말이지. 이게 정말 그때그때의 나이에 맞춰서 내가 뭔가 배우는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 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나하나 밟고 가는 게 가끔 엄청 힘들 때가 있어. 버거울 때. 어떤 느낌이냐면 와 해도 끝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일 때가 있거든. 언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유튜버들을 보면서 가끔 이제 정말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도 엄청 현타가 와 난 진짜 이걸 1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이 자리인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빨리 올라갔을까? 라는 현타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그 현타가 훨씬 더 세게 올 것 같은 느낌이야. 제가 그래요. 근데 나는 그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를 많이 보는 편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자리에 올라갔고 저 자리를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나? 나도 지금 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거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본단 말이지. 왜냐면 분명히 이 순서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누구나 다 1부터 10까지를 다 레벨을 하나하나씩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레벨 5부터 시작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1부터 5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또 1로 내려간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 다 다르긴 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업력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분야를 내가 15년을 해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왜? 일의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뀌었다라는 개념보다 나의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지. 내가 똑같은 업을 가지고도 어떤 형태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난 지금도 이제 하는 생각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현타를 느낄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지금 해야 할 일이야. 그걸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내가 레벨에 맞춰서 읽어야 할 책도 다르고 봐야 할 영상도 다르다고 했던 것처럼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레벨의 뭔가를 보게 되면 더 이게 현타가 오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 전문가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분야 전문가인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선 내가 전문가지만 사실 내가 중간에 브랜드를 하다가 엄청 크게 훅 실패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브랜딩 전문가가 아닌데 브랜딩을 내가 해보려고 한 거야. 왜 마치 내가 업력이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만감에 차오른 거지. 내가 브랜딩을 해봐야지 하고 브랜딩을 했다 실패를 했어. 근데 그때 느낀 것도 그거야. 내가 브랜딩을 했더니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대중들이 좋아해주지 않는구나를 느끼고 브랜딩은 브랜딩 전문가가 있구나. 마케팅은 마케팅 전문가가 있구나. 이렇게 느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늘 항상 실패가 공존해. 존재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잖아. 유튜브만 키면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한 해서 그걸 잘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눈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막 터무니없이 저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다가 저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막 너무 실망만 할 게 아니라 나의 눈도 좀 의심을 해봐야지. 내가 이쪽으로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보는 게 좀 어려웠구나. 내가 이런 쪽에 좀 눈을 키우면 좀 더 가려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지.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답이라 생각해. 많이 경험을 해봐야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고 책도 많이 읽어봐야 이 책이 정말 전문가가 쓴 책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좀 요즘 몸을 많이 사리는데 많은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이 이제 경험 중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떠나 꼭 일의 연장이라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사회를 살면서 조금 더 사람을 잘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사실 많잖아.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사실은 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하니까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내 생각이지. 이게 어떤 게 좋으냐면은 이해를 좀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왜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꼭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상황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누가 뭔 잘못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저 역할일 때 이런 실수를 했어. 분명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 이 사람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프레임이 그렇게 돌아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 진짜 매번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똑같은 일을 굉장히 다양한 직책으로 일을 해보니까 직원일 때는 직원일 때 입장이 저게 맞고 오너일 땐 오너의 입장이 또 맞고 그러니까 비슷해지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게 대중의 프레임에 좀 안 갇혔으면 좋겠어. 막 요즘 보면 뭐 막 성공으로 가는 막 너무 막 간단한 공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런 것들도 그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 상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지. 약간 소신도 필요한 것 같아. 남의 말에 너무 휘둘려 버리면 이게 프레임에 갇히게 되어 있어. 자꾸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대중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이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야. 근데 나는 수많은 판단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나는 어마어마하게 양극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치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1년이 모이고 10년이 모이면 정말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내 소신껏 결정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내 소신이 이게 아닌데 다수가 저 사람이 다 뭐라 한다라고 해서 참고 정도를 하는 거지 그걸 맹신할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정말 내 소신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는 언제나 항상 좀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프레임보다는 상황에 대한 프레임으로 가면 얻을 점이 되게 많아. 이 상황에서는 저럴 수도 있었겠지.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네. 나도 나중에 저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배울 점이 많은 걸로 좋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프레임이란 책을 내가 이 심리적인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프레임이란 책을 다시 꺼내서 보거나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막 그 영상으로 보고 그러거든. 어떤 판단을 할 때 너무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지난번에 이런 판단을 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를 좀 상기를 시키고 의식적으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꼭 결과치가 안 좋았더라.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봐야 할까? 그 프레임에서 빠지는 것들 있잖아.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항상 결정을 한단 말이지. 무의식 중에 그냥 따라가. 대중을. 근데 의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쌓이면 나중에 그것도 하나의 또 기술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어찌됐든 소신껏 판단하고 결정하고 본인이 또 피드백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상황을 겪어보니 나는 그때 내가 할 일을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걸 잘 해내는 거. 내가 이걸 잘 해내면 그 다음번 레벨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 나도 굉장히 많은 레벨들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굉장히 천천히 올라오긴 했어. 가끔 그런 현타도 있어. 너무 천천히 올라가나? 라는 현타가 있긴 하지만 천천히 올라갔을 땐 또 그만큼 장점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무너지지 않는다는 장점. 그래서 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지. 아까도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원일 때 내가 해야 할 것, 직원일 때도 직급에 맞춰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것들이 있거든. 뭐 리더십을 배워야 할 때가 있고 경영에 대해서 또 배워야 할 때가 있고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될 때가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지를 생각하는 거 그게 나는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해. 진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정말 좋은 전문가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부터 전문가가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 내가 만나보니 전문가들을 다 가려낼 순 없지만 내가 업계의 전문가가 되니 전문가들이 나를 찾아오는 경향들이 또 생기더라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 나는 그냥 너무 그 많은 정보 속 안에서 내가 혹시라도 뭘 잘못 선택해서 막 나를 자책하고 할 게 아니라 이게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역할 하나하나를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야. 항상 내가 레벨을 얘기를 하는 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설명을 하려다 보면 레벨 1에서 레벨 10까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 사실 나도 내가 이걸 일을 많이 해보니까 사실은 그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 나는 가장 직접적인 피드백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레벨 1이면 레벨 2로 올라가는 한 걸음, 지금 내가 오늘 하루가 또 한 걸음이고 한 걸음인 것처럼 하나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문가를 가려낼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전문가가 될 거라 나는 확신을 하거든. 정말 차근차근 올라갔으면 좋겠어.